리어 왕의 폭탄 선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왕국을 세 조각으로 나눠 딸들에게 주겠다. 리어 왕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땅을 나눠주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 딸 거너릴이 말합니다. 폐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왕은 울창하고 비옥한 땅을 첫째 딸에게 줍니다. 둘째 딸 리건이 말합니다. 언니가 말한 모든 것이 제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왕은 둘째 딸에게도 풍요로운 땅을 약속합니다. 셋째 딸 코딜리어가 말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폐하. 다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셋째 딸 코딜리어는 아첨 대신 본심을 고백합니다. 리어 왕은 크게 분노해서 외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겠다. 너를 영원히 이방인으로 여기겠다. 셋째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돌아갑니다. 리어 왕은 자신의 권력조차 두 딸에게 넘겨줍니다. 충신 켄트는 권력을 유지하라고 조언하지만 그 탓에 영토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이 코딜리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코딜리어는 제 아내이자 프랑스의 왕비입니다. 프랑스 왕과 코딜리어는 함께 프랑스로 떠납니다.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 에드먼드가 자신의 처지가 부당하다며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 글로스터 백작에게 형 에드거가 아버지를 죽일 공리를 한다고 말하죠. 내 뜻대로 아버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에드먼드는 형과 이 일을 상의하는 척 할 테니 아버지에게 직접 지켜보라는 수작을 부립니다. 곧장 형 에드거에게 간 에드먼드는 아버지가 노여워하니 몸을 숨기라고 권합니다. 리어 왕은 첫째 딸 거너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너릴은 리어 왕에게 쌀쌀맞게 굴어 동생 리건의 집으로 보내려는 꾀를 냅니다. 추방당했던 충신 켄트는 변장을 한 채 리어 왕 앞에 나타나 그를 다시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인들이 리어 왕에게 함부로 굴기 시작하죠. 첫째 딸이 나타나 리어 왕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기사들이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데 이게 다 아버지 탓인 것 같아요. 거너릴의 비난에 놀란 리어 왕은 외칩니다. 네가 나의 딸이 맞느냐? 거너릴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버지 시종들은 죄다 방탕하고 거만해요. 수행원의 숫자를 줄이세요. 분노한 리어 왕은 아비도 없는 년이라 욕하며 자신은 둘째 딸 리건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남편 올버니 공작이 거너릴을 말리지만 헛수고죠. 당신의 눈이 얼마나 멀리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광대는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말을 건넵니다. 네가 내 광대라면 미리 늙어버린 죄로 너를 막 때려줬을 텐데. 리어 왕이 그 이유를 묻자 광대는 답합니다. 현명해지기도 전에 늙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에드먼드는 에드거에게 아버지가 형을 찾으러 온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잔꾀를 부려 형님께 칼을 겨눌 테니 형님은 어서 도망치세요. 에드먼드는 형이 떠난 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형의 계획에 반대하자 형님이 저를 공격하고 달아났습니다. 글로스터 백작은 에드먼드의 꾀에 속아 에드거를 극악무도한 빌런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리건과 코널 공작 부부가 글로스터를 찾아옵니다. 코널 공작은 리어 왕의 전령인 켄트에게 소란을 일으킨 벌로 착고를 채웁니다. 도망친 에드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지로 분장한 뒤 불쌍한 톰이 됩니다. 뒤늦게 글로스터 백작의 성에 도착한 리어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착고를 채운 것을 보고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라며 분노하고 말죠. 켄트는 리어 왕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둘째 딸 부부가 왕의 편지를 보지 않고 거너릴이 보낸 편지만 서둘러 읽었다고. 다음날 리어 왕이 둘째 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 리건, 네 언니가 나를 괴롭혔다. 리건은 왕에게 거듭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언니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수행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오세요. 리어 왕은 충격에 빠져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나를 맡겼다. 그 사이 도착한 거너릴은 거들면서 두 딸은 수행원이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하죠. 리어 왕은 크게 상심한 채 글로스터 백작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켄트는 한 신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코딜리어를 찾아가 리어 왕의 일을 전하라고. 리어 왕은 폭풍우 속에서 외칩니다. 나는 헐벗고 허약하고 경멸받는 노인이다.
글로스터 백작은 리어 왕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너릴과 리건 일행에게 미움을 사고 맙니다. 글로스터는 여전히 아들 에드먼드를 믿고 자신이 받은 편지의 내용을 털어놓죠. 폐하의 복수를 위해 군대가 상륙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폐하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거너릴과 리건 일행에게 아버지의 일을 밀고 하고자 결심합니다. 켄트와 리어 왕 광대 앞에 불쌍한 톰으로 분장한 에드거가 등장합니다. 리어 왕은 분노의 말을 내뱉고 에드거는 불쌍한 톰을 연기하는 사이 글로스터 백작이 나타나 말합니다. 폐하. 폐하를 향한 충성심으로 따님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폐하를 더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에드먼드는 아버지가 말했던 편지를 코널 공작에게 전하며 상황을 보고합니다. 리어 왕의 광기는 점점 도를 넘어섭니다. 글로스터 백작과 켄트는 서둘러 리어 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다 글로스터 백작이 붙잡힙니다. 코널 공작은 글로스터 백작을 추궁하다가 두 눈을 모두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하인 한 명이 코널 공작을 칼로 찔러 부상을 입힙니다. 두 눈을 잃은 글로스터 백작은 도버로 향합니다. 에드거는 눈에서 피가 나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불쌍한 톰인 척 그와 동행합니다. 거너릴과 에드먼드는 미래를 나눕니다. 에드먼드가 떠난 뒤 거너릴은 올버니 공작과 이 사태를 두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때 전령이 코널 공작의 죽음을 전합니다. 거너릴은 동생이 에드먼드를 탐낼까봐 경계하고 올버니 공작은 글로스터 백작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켄트의 부탁으로 코딜리어를 만났던 신사가 돌아와서 코딜리어의 반응을 전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켄트는 그 신사에게 왕을 보살펴달라고 청합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온 코딜리어는 자신의 아버지 리어 왕을 애타게 찾습니다. 에드먼드를 오롯이 차지하기 위해 리건은 언니의 집사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거너릴의 집사가 에드먼드를 찾는 길에 눈먼 글로스터 백작을 발견합니다. 수배자다! 반역자다! 이미 칼을 뽑았다! 에드거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집사와 맞서 싸우다가 그를 찌릅니다. 집사는 유언으로 거너릴의 편지를 에드먼드에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편지 속에는 올버니 공작에 대한 음모, 에드먼드를 향한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에드거는 그 편지를 올버니 공작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드디어 리어 왕과 셋째 딸 코딜리어가 재회합니다. 나를 비웃지 마오.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두렵소. 이 여인은 마치 코딜리어처럼 느껴지오. 코딜리어는 울면서 자신이 맞다고 말합니다. 리어 왕은 코딜리어에게 용서를 빕니다. 에드거는 올버니 공작을 찾아가 편지를 전합니다. 프랑스군이 에드먼드가 이끈 군대에 패했고 리어 왕과 코딜리어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에드먼드는 지휘관에게 리어 왕과 코딜리어에 대해 지시하죠. 올버니 공작과 거너릴, 리건이 등장합니다. 올버니 공작은 에드먼드에게 리어 왕과 코딜리어를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에드먼드, 내 말을 따르시오. 리건과 거너릴이 티격태격 다투는 사이 올버니 공작은 편지를 증거로 에드먼드와 거너릴을 체포하라고 명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에드거가 나타나 에드먼드를 향해 칼을 뽑습니다. 에드먼드,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역으로 얼룩졌다. 결투 끝에 에드먼드가 쓰러집니다. 궁지에 몰린 거너릴이 자리를 뜨죠. 잠시 후 신사 한 명이 달려와 외칩니다. 공장님의 부인이 동생을 독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에드먼드는 숨이 가빠오자 포로를 구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어 왕이 코딜리어를 안고 옵니다. 내 딸이 죽었다. 흙처럼 죽었다. 리어 왕의 충신 켄트가 말합니다. 폐하의 첫째 딸과 둘째 딸도 스스로를 해치며 죽었습니다. 올버니 공작은 노왕에게 다시 권력을 양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공작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어 왕 역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남은 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리어 왕을 애도하며 극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